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긴급 현안 진단. 행정통합시대 전북의 선택은 진행을 맡은 이창익입니다. 최근 지자체들이 잇따라 행정통합을 선언하고 파격적인 정부 지원 규모까지 제시되고 있습니다. 거센 변화의 물결 속에 우리 전북만 뒤처지는 건 아닌지 도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최대 현안인 전주 완주 통합 문제부터 전북의 미래를 결정지을 생존 전략까지 네 분 패널 모시고 심도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 함께 하실 네 분 소개합니다. 김관영 전북 자치도지사, 안호영 민주당 국회의원, 이원택 민주당 국회의원, 정헌율 익산시장 나오셨습니다. 자, 모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바로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자, 안호영 의원님, 전주 완주 통합에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계속 견지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 찬성적으로 급격히 선회를 하셨습니다. 자, 입장 변화의 계기가 궁금하고요. 반발도 좀 많을 것 같은데 완주 국민들 어떻게 이끌실 생각이십니까? 네, 통합이라고 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전북이 뒤처져서는 안 된다는 이런 절박한 위기의식에서 그 입장을 표명을 하게 되었고 또 완주 국민의 그 대등한 통합과 또 국가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하면 그 완주 국민들께서도 마음의 문을 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제가 신중했던 것은 사실은 통합의 필요성 여부를 떠나서 통합의 방법이 좀 잘못됐다. 즉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갈등이 커졌고 또 반대가 워낙 심하게 되어서 사실상 불가능한 이런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국가의 균형 발전 전략이 바뀌면서 상황이 또 달라졌습니다. 이른바 우극이라고 하는 초광역지대가 지역이 행정통합을 전제로 해서 많은 지원을 받게 됐는데 반면에 우리 전북은 거기로 또 소외되는 이런 위기의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북 전체의 미래를 보고 그런 그 입장을 밝히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통합이라는 것은 완주 국민들께서 또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그 민주적 절차, 공론과 수기를 통해서 완주 국민이 원하는 통합의 비전과 로드맵을 잘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전북과 완주에 대한 국가의 전폭적인 그 지원이 또 함께 할 때 그 완주 국민들도 전북 도민들도 마음의 문을 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정치권과 우리 모두가 국가의 어떤 파격적인 어떤 지원 또 이런 공론 절차를 통해서 의견이 잘 모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김 지사님. 네. 전주 완주의 통합 필요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강조해 오셨는데, 자, 지역구 의원이 통합 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 자, 결국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건 군의회 그리고 이제 주민들의 의견일 텐데, 자, 현재 지금 반대가 강력합니다. 해법이 있겠습니까? 네, 먼저 통합 찬성이라는 용단을 내려주신 안호영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2024년 6월 달에 완주 국민들께서 통합 건의서를 제출한 이후 줄곧 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마는 흔들림 없이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 완주 국민들께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죠. 저는 반대하시는 분들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2024년 6월과 지금의 상황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점을 꼭 우리 국민들과 군의회에서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저는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직접 통합을 주장하고 계시고 최근에 광역권 통합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있죠. 이런 흐름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절박감이 저희에게도 있습니다. 둘째는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문제입니다. 전주라는 도시, 완주가 함께 했을 때 유치 가능성도 높아지고 유치된 이후에 완주에게도 큰 혜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미래 산업인 피지컬 AI이지요.
완주군이 시범 사업 도시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전주 완주가 힘을 합하면 더 큰 시너지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최초의 문제가 제기된 이후에 변화된 이런 변화들을 우리가 꼭 다시 한번 생각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완주 국민들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깊이 숙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고민이 아니라 결단하고 행동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원택 의원님. 의원님께서도 이제 전주 완주 행정통합에 찬성하시고 계시는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행정통합에 앞서 산업체제 개편이 먼저 필요하다는 의견을 계속 필요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입니까? 예, 어떤 통합이든 그 통합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통합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그 지역의 발전입니다. 곧 산업발전 전략이라는 겁니다. 통합을 통해서 밥그릇이 커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안에 보리밥을 담을지 콩밥을 담을지 쌀밥을 담을지는 산업 전략입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산업 전략을 짜임새 있게 준비하고 로드맵을 만들고 그걸 차근차근 실행할 수 있는 실행력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전주 완주 통합도 사실 전주 완주 통합을 통해서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중추도시를 만드는 거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안우영 의원님의 결단에 대해서 저도 존경과 존중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완주 국민들께 그렇다면 통합됐을 때 완주가 어떻게 변하는지, 산업적으로는 어떻게 변하는지, 문화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변하는지 그 산업적 비전과 정책이 분명하게 보이고 설레일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립니다.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죠. 새만금 자치단체 연합도 그렇고 또 결국은 대전 충남이나 광주 전남의 통합도 결국은 산업을 위해서 가는 길입니다. 그 인센티브하고 통합은 수단이죠. 목표는 산업 전략이다. 우리 전북이 초광역권 사이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산업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라는 것이 제 핵심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통합과 산업 전략을 병행을 해가지만 본질적으로는 산업 전략을 잘 준비해가는 것이 저는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전라북도를 먹여 살리기 위한 산업 전략을 종합적으로 잘 세우고 있는 건지 또 그걸 제대로 준비해서 가고 있는 건지 또 무엇을 보완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핵심적으로 잘 준비돼 가면서 통합 문제도 시군 통합이든 광역 통합이든 자치단체 연합이든 그런 것을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예, 정원열 시장님. 정 시장님께서는 전북의 광역 경제권, 즉 메가시티 전략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오시고 계십니다. 자, 전북에 어떤 전략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우리 전북은 그동안에 광역시급 도시가 없어서 많은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해왔는데 우선 1차적으로 광역 경제권을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광역 경제권 조성하는데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광역 경제권은 기본이 되는 것이 이제 교통이거든요. 교통으로 해서 하나 되는 것이 있는데 교통 중에서도 철도 교통이 가장 안전하죠. 그래서 제가 그동안 계속 주장해왔던 것이 광역 전철망, 전북권 광역 전철망을 구성해서 전주, 완주, 익산, 군산, 새만금까지 들어가는 그런 광역 경제권을 만들자 하는 것이 제가 주장해왔던 것이고요. 지금 저희 익산시도 그동안에 그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제 꾸준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먼저 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새만금 메가시티 사업에 저희는 적극 참여해서 익산의 경제 영토를 계속 넓히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새만금 특별법 7조에 보면은 이제 2단계에서는 광역 기반 시설을 구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쉽게 유연을 확장하는 그런 사업이죠. 그러기 거기에 딱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익사입니다. 익사는 그 철도교통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새만금 마스터 플랜에 익산의 사업을 5가지를 집어넣었어요. 첫 번째는 좀 전에 말씀하신 그 광역전철권 외에도 우리 만경강 수변도시와 새만금하고 직통도로를 개선하는 거, 그다음에 또 그 새만금 신항을 식품 전용 항만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국가식품 클러스터랑 연결시키는 국제식품 벨트
만드는 거, 그다음에 또 만경강 물길 복원이나 익산역을 새만금 내부 국제 화물 철도역으로 조성하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이렇게 해야 전북은 전주를 중심으로 한 한 축과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축, 두 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첫 번째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패널들에게 각각 4분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질문과 답변은 가능한 1분을 넘기지 않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는 전북의 생존 전략 카드인데요. 자, 대전, 충남이나 광주, 전남의 통합 선언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인구를 교섭력으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전북은 광역 통합이냐 아니면 초광역 연합이냐 그리고 특례 확대냐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가 하는 내용으로 주도권 토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원택 의원께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4분입니다. 예. 저는 우리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또 선택과 집중을 한다고 하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라고 놓고 볼 때 저희는 5극 3특에서 특에 해당됩니다. 사실 새만금과 전북을 특별자치도로 만드는 겁니다. 저는 이 특별자치도의 농생명 중심으로 돼 있는 특별자치도법을 전면 개정해서 산업과 문화 중심을 보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별자치도를 통해서 새만금과 전북이 산업과 문화가 사는 어떤 곳으로 변경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것이 우선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특례로 해당되겠죠. 시군통합의 특례도 있지만 특별자치도와 관련된 특례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예를 들면 시군통합과 또는 시군통합의 목표는 아무래도 사실 전주 완주 통합이 완성태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광역시를 지향해야 하기 때문에 전주, 완주, 익산 뭐 이런 광역시를 만들게 되면 1광역 1도 체제로 우리 전라북도가 재편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중추도시가 하나 나오면서 1도 체제로 갈 수 있는 그런 대안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우선순위로 놓고 볼 때는 저는 전면 특별자치도법을 개정해서 적어도 산업과 문화예술이 우리 전북의 생존 전략에 반영되어야 된다는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1광역시 1도 체제로 개편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헌율 시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헌율 시장님, 예. 아무래도 전주, 완주가 어려움은 있지만 이 어려움을 이기고 통합된다고 하면 익산까지 해서 지리적으로는 익산이 같이 통합되는 효과가 시너지가 더 좋을 것 같은데 만약 이게 어렵다면 저는 전주, 김제, 부안, 군산 통합도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익산은 이제 새만금하고 통합하는 방안, 또 전주완주 통합하는 방안 두 가지를 놓고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중에 조금 모순 있는 게 뭔 거니? 지금은 광역이 초광역 통합을 하는 그런 시대인데 또 새로 광역시를 만드신다면 아마 그것은 뭐 용어가 잘못 나온 것 같아요. 광역시가 아니고 특례시를 만들면은 하나의 도체제 하에서 지금 말씀하신 두 극이 생겨요. 그렇게 하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전주로 가는 것이 좋으면은 그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새만금으로 하는 게 좋으면 새만금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 누가 인센티브를 많이 줄 것인가 저희도 그거 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전주 완주를 특례시로 해서 중추도시를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 예, 그렇죠. 익산을 붙여서 광역시를 만드는 것은 광역시 간의 통합이 되고 있는 조건에서는 안 맞다. 예, 이런 그좀 안 거잖아요. 맞죠, 이게. 근데 저는 조금 이제 다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초광역시 간의 통합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실 지금까지 전주가 광역시가 직할시가 못 됨으로 인해서 오는 어떤 중추도시로서의 산업의 어떤 엔진이 작용이 잘 안 된 측면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저는 광역시를 1광역시 1도 체제로 갈 경우에 사실 아마 특별교부세가 제가 파악한 2조 정도 순증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정부의 지원 대책이 붙는다면 이것 또한 하나의 대안이 저는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렇게 약간의 어떤 모험과 무리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밥그릇을 크게 하는데 제한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점에서 좀 적극 나와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광역시는 그 밑에 주십시오. 자치단체들이 자치권을 갖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특례시는 자치단체가 하나인데 광역시는 광역 플러스 밑에 기초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얘기가 달라져 버립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직할시에 다 자치구가 있습니다. 정 시장님 이제 주도권 토론 시간이니까 이어서 그것도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예. 자, 4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우선순위를 줘야 될 것인가 이거부터 제가 답변을 드리면은 광역 통합은 우리가 좀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왜 그런 거니? 우리 호남권에서 우리는 독립해가지고 별도로 특자도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분리가 나왔는데 다시 또 호남권에 통합을 한다고 보면은 명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가서 이제 아주 까놓고 또 대놓고 우리가 딱 그 소유를 받을 수 있는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염두가 있어서 안 맞고요. 그다음에 그 초광역 연합 이것은 저희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안입니다. 우리는 충청권하고 호남권하고 사이에 끼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연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수도권 전철이 어디까지 내려왔습니까? 지금 대전까지 논산까지 내려왔지 않습니까? 논산에서 지금 전북에 딱 끊겼거든요. 그러면 그 충청권을 우리하고 연대를 해서 그 전철을 수도권 전철을 전주로 연결하고 새만금으로 연결하고 우리 광역 전철까지 연결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그 사안별로 이렇게 통합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때 활용했으면 좋겠고 저는 우리 전북에 가장 적합한 것은 특례를 확대하는 겁니다. 왜 그런 거니? 이제 특자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특례를 충분히 확보를 해서 정말 독자적으로 이제 우리의 영역을 우리 색깔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거의 지금 특례다운 특례를 못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이번에 3개 광역 통합시 그 특례를 보면은 거기는 아주 혁명적인 그 특례를 요구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예타를 면제달라고 한달지 지방세, 국세를 지방세로 완전히 그 과세권을 옮겨달라고 한달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특례를 보면은 내용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5억 번 모는데 해양수산부 장관이 하는 권한은 우리한테 좀 달라. 또 뭐 그 가축 방역 방역 전염병 예방법에 보면은 그 농식품부 장관의 권한을 우리한테 달라니 이런 정도거든요. 근데 이런 특례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저희 전북을 크게 바꿀 수가 없고 우리도 이번 기회에 그 3대 통합식 그 법안이 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버금가는 특례를 과감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 네. 지금 우리가 그 특자도 법안을 지금 제출을 해서 3년 동안 국회에 잠들고 있는데 그 42개 특례 중에서 19개만 부처가 동의를 하고 나머지는 아직도 동의를 않고 있어요. 상대 패널에게 질문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안우영 의원님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네. 그래서 우리는 특례가 지금 어떤 부분을 더 보강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인지 그리고 저 완주가 이제 통합을 하게 되면은 저는 그 특례시를 요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요구할 특례가 그것을 포함을 해서 어떠한 특례 정도가 거기에 결정적으로 필요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적이 있습니까? 네, 특례와 관련해서는 그 두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지금 이제 그 전남 광주가 초광역 통합을 하면서 하나의 이제 특별시가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이제 준해서 전북 특자도가 갖고 있는 특자도의 이제 어떤 그 특례를 확대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그 전북 특자도라고 하는 범위 내에서 전주 완주와 같은 이런 그 행정 통합이 이루어지거나 또 다른 형태의 행정 통합이 이루어질 때 그 행정 통합에 따른 그 어떤 그 특례가 좀 필요한데 그 예를 들어서 재정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뭐 보통 교부세의 몇 %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일정 그 범위를 계속해서 보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자, 마무리해 그런 주십시오. 정도의 어떤 그것도 상당히 좋은 방안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 권한을 특례시에 광역시에 준하는 그런 자치권을 더 부여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안 의원님 이제 순서 됐으니까요. 안 의원님이 주도권 토론 계속 이어가 주시면 됩니다. 예. 이런 특례 전북 특자도에서의 특례를 확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전북 특자도 내에서의 어떤 그 통합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전북 특자도가 다른
광역권과의 초광역권 연합을 해야 되는지 하는 여러 가지 선택의 문제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할 것은 전북 특자도 내 특례를 좀 확대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그 전북 특자도 내 그 어떤 통합과 관련된 것들을 만드는 것이 우선적으로 급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고 나면 우리 특자도가 충청권이나 또 전남과의 어떤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런 준비도 아울러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그 전북 특자도의 특례를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우리 지역의 어떤 전략적인 산업들을 잘 발전시키기 위해서 각 권역별로 이걸 나눈 다음에 그 전략 산업을 발전하기 위한 특례들을 해야 되는데 마침 이번에 전남이라든가 광주가 통합을 하면서 여러 가지 특례를 확대를 했죠. 이제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활용해서 우리 전북 특자도에 없는 그런 조항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또 우리 아까 전북 특자도 내 이런 그 행정 통합을 하는 경우에도 그것을 위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들을 반영하는 이런 조항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나 더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좀 새로운 얘기인데요. 우리 전북은 충청권과 또 전남 광주와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우리가 다시 호남권으로 뭉쳐야 되는 거 아니냐, 통합해야 되느냐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만은 그 주장은 지금 우리가 특자도로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질문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결국은 지금 여기서 우리 전북의 전북 범위 내에서 일종의 이제 그 통합, 행정 통합과 관련해서는 지금 전주완주 통합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점과 관련해서 우리 김관영 지사님께 한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지금 우리 지사님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전주완주 통합이 좀 절박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현장에 가서 이게 상황을 보면 참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전히 통합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저도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점들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을 정확하게 인정을 하고 왜 이런 해법이 뭔지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저는 해법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과거에 이렇게 그 통합의 과정들을 우리가 성찰해 보면서 어떤 것이 잘못됐는지 이렇게 좀 확인을 하고 이 잘못된 것들을 어떻게 고칠 것인지 이런 점들을 우리가 진지하게 봐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답변 시간을 좀 주십시오. 기왕에 우리 전주완주 통합의 과정을 보면서 왜 이렇게 말하자면 반대 여론이 높아져서 심각한 이런 상황이 됐는지 또 그런 점 그리고 과거의 청원 청주의 통합 사례나 시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완주의 이런 그 통합 어떤 실패 사례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점들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주완주 통합을 둘러싸고 완주가 찬성 측과 반대 측으로 나눠져 있는 거 사실입니다. 또 완주군 의회와 반대하시는 분들의 그 강도가 굉장히 센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저희는 정치라고 하는 것은 늘 변하는 상황 속에서 국민들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것을 그때그때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잘못 반성하고 성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보고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완주 자, 군민들과 다음 주도권 토론 시간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제 주도권 시간을 답변 시간에 조금 써야 되겠습니다. 네네. 자, 네. 다음에 주도권 시간 제가 다시 드릴 때 그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제가 제 주도권, 마지막 제 김관영 기사님. 주도권 시간이니까요. 네네. 네. 이 민주주의의 가장 큰 원칙은 토론 문화입니다. 상대방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내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다. 그리고 서로 충분히 토론하고 그 결과를 투표로 대개는 반영을 하고 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2024년 6월부터 지금까지의 완주군에서 제가 많은 대화를 시도하고 노력했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제가 완주군청을 방문하려다가 3번이나 거부당하고 취소도 됐습니다. 저는 정말 진심으로 대화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속에 있는 얘기를 솔직하게 얘기하고 왜 반대하는지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반대하시는 분들이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고 대화 자체를 거부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왔죠. 저는 지금에라도 제가 완주 군민들과 대화할 용의가 있습니다. 또 군의회 의원님들과도 진솔한 대화를 할 용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제안했다시피 지금 완주, 전주는 전북의 생존의 문제이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동의하신다면 정말 원팀이 되어서 완주군 의회 의원님들과 솔직한 대화의 장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설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명절에라도 그런 일정을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잘 극복되기를 기대하고요. 제가 새로운 정부의 지방 성장 전략은 5극 3특입니다. 그러나 3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북이 특별자치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3특이 된 거죠. 강원도, 제주도에 비해서 우리 전북만의 고유한 발전 전략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강원도나 제주도에 비해서 우리 전북은 인근에 있는 시도와 연대하면서 같이 연대할 수 있는 또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연대하자는 아까 정원율 시장님의 말씀 저는 정말 찬성합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독자적인 발전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특별자치도 고유 전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아까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특례. 질문 좀 부탁드립니다. 예, 특례 확대, 또 재정 특례 이거 중요한데요. 지금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 과정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의 특례를 확대하기 위한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데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었는데 이 와중에 광주, 전남, 대전, 충남에 관한 광역통합법에서의 특례를 다시 또 반영하는 윤준병 의원님의 특례 발의법 개정안이 발의가 돼 있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지금 국회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이원택 의원님께 이 지금 두 가지 법이 발의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앞으로 전북 특자도의 발전을 위해서 법안 통과시킬 전략을 가지고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이제 우리 전북특자도법이 두 개의 전북특자도법 개정안이 기존 농생명 중심의 개정안을 조금 더 특례를 확대한 법안이 지금 행안위의 소위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는 이견이 없어서 통과시키기로 협의가 돼 있는데 아마 그 과정에 조금 윤석열 정부 내에 우리가 야당 시절에 윤석열 정부 내에 대선을 두고 부산 상황을 좀 지켜봐서 좀 딜레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은 그것을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특자도법의 특례는 통과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또 지금 이제 국회에서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마무리 부탁합니다. 예. 예. 자, 두 번째 이제 주도권 토론을 시작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좀 시간이 촉박해 생방이다 보니까 이번에는 각 3분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는 전주 완주 통합과 관련해서 통합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특정 기능이 한쪽으로 집중될 수 있는 경향이 있어서요. 그래서 통합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전제 조건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전주 완주 통합이 이루어지다 보면 동북권이나 아니면 새만금권 또 남북권 같은 경우 소외될 수 있는데 소외된 지역을 살리는 방안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안호영 의원께 3분 드리겠습니다. 네. 전주 완주의 통합 또 이런 지방자치단체가 통합을 하는 경우에는 자칫하면 한쪽으로 기능이 이렇게 쏠리는 문제가 다시 말해서 흡수 통합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흡수 통합을 막으려고 하면 아무래도 이런 대등 통합의 관점에서 해야 되고 약한 쪽을 강화하고 지원하는 이런 방안에 실질적인 대등 통합을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그게 법률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전주 완주 통합의 문제를 보면 완주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통합이 되면 이런 자치권이나 또 이런 여러 가지
통합 효과가 이제 불확실하고 또 그 이런 절차상의 이런 일방적인 어떤 진행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통합이 되고 나면 많은 이런 사람들은 이제 사람이나 경제는 전주 중심으로 가고 여러 가지 혐오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완주로 올 거에 대한 이런 불안감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기능을 적절하게 여러 분야의 기능들을 적절하게 분산해서 실질적으로 대등통합이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제도 설계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질문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공론 절차를 통해서 이런 전주 완주가 중심이 되는 이런 통합안을 만들어가는 과정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게 실제로 전주 완주를 중심으로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역에 또 이런 어떤 소멸을 가속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권역별 균형 발전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 정원율 시장님께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그런 문제를 말하자면 해결하기 위해서 전주, 완주, 익산을 포함하는 이런 중추도시권 내 이런 통합, 먼저 전주, 완주를 만약에 행정통합한다면 익산까지 포함하면 특별자치단체처럼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군산, 김제, 부안의 새만금권 요쪽도 이제 만약에 특별자치단체나 행정통합을 하게 되면 답변 시간을 큰 좀 틀에서 주십시오. 그것을 다 연결하면 그게 한 150만 정도의 광역 경제권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새만금에서부터 익산, 답변 시간을 전주까지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치는 그런 철도를 만들면 그게 아주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생각에 대해서는 어떠신지 한번 우리 말씀해 주십시오. 익산 시민들은 열린 도시이기 때문에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 쪽으로도 저희들은 동의를 하고 군산 이제 전주 완주 쪽에도 동의를 하는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먼저 제대로 지금 통합 지원을 받으려면은 일단 전주 완주 통합을 하고 그다음에 익산까지 2차적으로 2단계를 해서 100만 광역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제가 평소에 주장하던 네, 정 시장님 시간에 나중에 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김관영 지사님께 3분 드리겠습니다. 주도권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이 전주 완주 통합과 관련해서 안우영 의원님께서 완주 군민들이 이제 흡수 통합에 대한 우려, 자치권 상실에 대한 우려, 또 효과에 대한 불확실 이런 것들을 좀 염려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흡수 통합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등한 통합이어야 하고 완주군의 자치권과 자존심이 지켜질 수 있는 통합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혹시 양 지역의 민간단체가 합의한 105개 상생 방안 한번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잠깐 훑어는 봤는데 네, 이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 105개를 꼭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기를 제가 꼭 권유해 드립니다. 왜냐하면요, 그 안에 보면은 얼마나 완주군의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 또 완주군의 자치권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그 흔적들이 나타나 있는데 예를 들면 통합시 청사는 완주군 쪽에 한다. 또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면 통합시의회가 구성이 되면 초대 의장은 완주군 출신을 임명한다. 특히 굉장히 눈길을 끄는 것은 이 모든 105개의 합의사항을 이행하는지 안 하는지를 감시하기 위한 감시위원회를 만드는데 그 감시위원회 위원장을 완주군 사람을 시키고 감시위원회 위원을 3분의 2를 완주군 사람, 3분의 1을 전주시 사람으로 임명해서 철저하게 완주군 사람들의 시각에서 지켜졌는지 안 지켜졌는지를 확인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결코 흡수통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이런 점들을 저희가 솔직하게 좀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럴 기회가 제가 없어서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답변 시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우영 의원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좀 명절에라도 완주군 의회 의원님들과 진실한 좀 허심탄회한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또 그런 것을 좀 주선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우선 아까 상생 105개의 상생 방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자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완주 그 방안에 대해서는 완주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물론 찬성하시는 분도 있지만 반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걸 동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말씀이 이것이 본인들이 참여해서 된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 방안이라고 하는 것의 타당성이라든가 또 이행의 어떤 가능성이 이러면 도라든가
전주시 의회에서 이게 말하자면 그 보증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제가 이상 깊이 그 부분만 따지기가 좀 말씀드릴게요. 어렵다,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행 가능성에 잠깐만요. 관해서는 이제 그걸 법으로 저희가 다 만들겠다고 약속을 마무리 했죠. 부탁드립니다. 그것 자체 역시가 주민들이 참여해서 만들어졌으니 그렇지 않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명절 기간에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당연히 또 의회 의원들에게 한번 협조를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이원택 의원님 주도권 토론 부탁드립니다. 예, 아까 답변을 못한 거 좀 이어서 답변해가면서 할수 윤준병 의원이 이제 그 특자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회에서 심사해야 되고요. 저도 사실 특자도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전라북도가 3특에서 산업전략을 종합적으로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 종합적으로 세우기 위한 핵심적 내용으로 규제자유특구 지정, 재정특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국제자유도시를 지정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특례안을 지금 특자도법으로 발의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저는 어떤 산업을 끌고 갈 거냐 이런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든다면 전북을 어떻게 그려갈 것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재생에너지는 미래의 기업 생존의 필수고 또 기업 유치의 원동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고 했고요. 제가 부지사로 있을 때 부안 고창 앞바다에서 해상풍력 비전 선포식을 했습니다. 5기가를 생산하기로 했던 거죠. 이 5기가와트를 우리가 계속 밀고 왔다면 일정하게 전기가 생산됐겠죠. 그때 김영록 지사가 저희를 엄청나게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4년 동안 전남은 해상풍력과 영농형 태양광을 늘려와서 여유전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알리백산단 1호가 글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국가 데이터센터, 전기를 먹는 하마입니다. 국가 데이터센터도 글로 갔고요. 분산형 에너지 특구도 글로 갔습니다. 또 지능형 전력망 구축 시범 사업도 글로 갔습니다. 이것은 재생에너지 생산과 관련돼 있는 문제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생산이 앞으로 국가기관이나 기업을 유치하는 데 핵심적 수단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난 4년간 우리 전라북도는 재생에너지가 생산되지 않았다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질문 한번 그런 점에서 부탁드립니다. 김관영 지사께 여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재생에너지야말로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 시대로 가는 길목에서 중요한 우리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고 전북의 산업구조를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 4년간 재생에너지가 생산되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을 좀 갖고 계시다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재생에너지를 2018년에 재생에너지 특구, 저도 당시에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의욕을 가지고 재생에너지 특구를 만들어서 새만금 일대를 만들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제대로 재생에너지가 생산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더라도 생산된 전력을 한전의 전력망에 연결시키기 위한 개통연결공사가 지연돼 왔기 때문이라는 거는 아마 이 의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특히 부안 앞바다의 해상풍력단지 굉장히 계획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생산된 전력을 어디에다 끌어와서 어디에다 팔겠습니까? 지금 부안에서 정읍까지 송전선이 건설이 되어야지 이 전력이 생산된 전력이 한전망에 연결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점들이 앞으로 신속하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특히 전력망과 관련해서는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정원율 시장님 예, 마지막 예. 주도권 토론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 전주 안주 통합이 되면 기능이 쏠릴 것이 아니냐 이거 당연한 걱정이죠. 지역 내 균형 발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저는 그 이제 지사님 되실 분들은 전라북도 땅을 좀 넓게 운동장을 넓게 써야 된다. 특정 지역 몰빵, 시켜는 전주 안주 몰빵하는 것은 절대 옳지 못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큰아들 하나 잘 키워서 동생들 다 이렇게 건설했지만은 지금 시대가 달라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지금 균형 발전 대책을 내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각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전주는 교육문화 행정 중심, 그다음 군사는 항만, 익산은 철도 이렇게 특성을 살리고 나머지 시군도 특자도법에 그 특례를 적절히 넣어가지고 독자적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모든 그 노느가 지금 그 전주 안주로 이렇게 블랙홀 같이 다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서 걱정은 좀 듭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것이 지금 그 군산의 새만금 신앙만 문제 그거 가지고 지금 관할권 때문에 이렇게 한참 시끄러웠는데 그것은 그런 관할권 문제로 따질 문제가 아니다. 어느 지역에 가야 신앙만이 항만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인지 군산은 120년 전통을 가지고 있는 항만도시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같이 하도록 해야지. 이것이 관할구역이 김제인지 군산인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누가 띠매 가냐. 저는 그렇게 좀 얘기하고 싶고. 철도도 그렇습니다. 지금 익산이 철도도시로서 한 100년, 110년 좀 넘게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최근에 우리 지사님께서 우리 그 국가철도망 5개년 계획에다가 그 익산시 기능을, 익산역 기능을 전주시 기능으로 이렇게 바꾸는 제안을 지금 공식으로 했어요. 그렇죠.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거 한번 비춰주십시오. 이게 지금 그 호남선 전라선 분기점이 그대로 전주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러면 익산은 통과도시가 돼버리는 거 그냥. 그러면 이제 하루아침에 이 여기 기능이 전부 사라져버린다. 그래서 지금 그 지사님한테 지금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지금이라도 처리할 계획이 없는데 그때 지사님이 말씀하시기는 이것을 일단 우리가 건의는 했지만은 국토부에서 이것을 그 사업적 검토를 해서 안 해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되지도 않을 거 뭐로 했다 올려놓냐 이거죠. 그래서 괜히 분란만 일으키지 마시고 답변 시간을 좀 주십시오. 아니 이것은 답 뭐 간단합니다. 답은 처리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만 묻겠습니다. 네, 이제 각 지역의 국회의원님들께서 자기 국회 지역구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다양한 발전 방안을 생각을 하시게 되고 그런 차원에서 그 국가철도망 계획을 또 굉장히 창의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제안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실현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제 마무리 말씀을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마무리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묻고 싶은 질문은 좀 많지만 아무래도 생방송이라 시간이 충분치 않다는 점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제 좀 주어진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 말씀으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각 패널 분들은 딱 1분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발언 순서는 정헌율 시장님, 이원택 의원님, 안호영 의원님, 김관영 지사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정헌율 시장님부터 먼저. 네, 그 좀 전에 말씀드리다 마른 거 지금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지사님한테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요. 왜 되지도 않을 것을 꼭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건지. 우리 익산 시민들한테는 이게 지금 죽고 사는 문제인데 지사님은 될지도 모르는 안 될지도 모르는 걸 뭐로 커가지고 자꾸 문제를 제기하냐 그러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불쌍한 익산 시민들 위해서라도 결단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이라도 처리를 해 주셨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늦은 시간까지 우리 그 전북의 미래를 위해서 걱정하시고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전북이 지금 최고 위기 중의 위기라고 다들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우리 도민들은 이런 위기를 항상 기회로 발전시켜온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도 우리 도민들의 저력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모든 현안 문제들이 잘 해결될 걸로 믿고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이원택 의원님 마무리. 네, 지금 우리 전북 특별자치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습니다. 5국 3특 문제, 또 전주 완주 통합 문제, 또 광역권 통합 문제, 또 화석 연료 시대에서 재생에너지 시대로 전환하고 있는 시점, 또 디지털이 AI까지 진화해서 피지컬 AI로 가야 할 시점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 속에 우리 전북이 놓여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할 건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할 산업 전략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산업 전략을 반드시 제대로 종합 계획을 세워서 이재명 정부를 믿고 이재명 정부에게 전폭적 지원을 저는 요청해야 된다고 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기반의 신산업, 또 피지컬 AI, 또 K컬처의 메카, K푸드, 또 농생명 바이오 등 우리의 산업 전략을 보다 분명하게 해서 저는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전라북도를 만들어내야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안호영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존경하는 전북 도민 여러분. 지금 전북은 대도약을 위한 골든 타임입니다. 우리 전북에는 대전환이
절실합니다. 갈등을 넘어 연대와 협력으로 다시 우리 전북이 성장의 길로 가야 됩니다. 전북의 산업 지도를 다시 그려야 합니다. 새만금에서부터 중추도시권, 동북권까지 산업을 하나로 엮어서 성장의 축을 다시 묶고 청년이 돌아오고 기업이 돌아오는 이런 전북을 만들어야 합니다. 전북의 전략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재정과 또 특례, 공공기관의 이전을 함께 묶는 이런 그 패키지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전북 도민이 있습니다. 전북이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길을 전북 도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관영 지사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전주완주 통합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 전북 발전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뜻이 모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서 뜻을 모아주시면 완주군 의회 의원님들과도 충분한 대화를 해서 같이 대화의 시간을 갖기를 제안합니다. 또 파격적인 인센티브 확보를 위해서 전북의 몫을 당당하게 주장하기 위해서 국무총리를 만나고 당대표를 만나는 것도 개별적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원팀이 되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성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십시오. 이제 또 설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족끼리 좋은 시간 보내시고 전북의 미래를 성원해 주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예. 오늘 열띤 토론 해주신 네 분 모두 감사합니다. 자, 오늘 토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번 토론을 통해 우리 도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저희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전주 MBC 긴급 현안 진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